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시작부터 네. 네 오늘 녹음실 최다 인원 아닌가요? 진짜 지금 복작복작하고 네. 평소보다 공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네. 요즘 뭐 하시는지. 오늘 약간 대본 써온 그런 설정인가요? 네, 요즘 다들 뭐 어떻게 사시는지 좀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조금 나누고 게스트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입 다물고 이것도 힘든 걸 아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됐잖아요. 네. 그 봄은 진짜 정말로 끝 이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춘곤증에 가까운 그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있고 10시간 이상 무조건 자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신생 아닌가? 나에게 그러게요. 성장기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그럼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게 그게 날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와우. 날마다 다르고 보통 와우. 늦게 자요, 제가. 보통 네. 늦게 자는데 그러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먹고 뭐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사부작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점심을 먹고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조금만 그렇게 놀고 나면 또 잠이 와요. 그럼 또 낮잠을 또 푹 한 3-4시간 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낮잠을 3-4시간 주무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낮잠 어떻게 1-2시간 자지? 저는 푹 빠지는 편입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꾸는데 네. 제 꿈은 딱 이게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되게 서사가 탄탄한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꿈이 현실 기반인가요? 판타지인가요? 현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구성된 판타지죠. 네. 있을 수도 없는 내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간 당황스러운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굉장히 그리고 시간도 길어요. 안에서 며칠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보통은 현실적인데 왜냐하면 판타지스러운 사람들 막 괴물 등장하고 막 네. 날아다니고 막 저도 그러잖아요. 좀비 꿈이나 네. 약간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꿈을 꾸기는 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꿈이 재밌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럼 혼자만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말해줄 수 없고 말해도 너희가 모를 거라는 게 너무 애석한데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더 꾸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보려면 잠이 살푹 깼는데 진짜 재밌는 구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구간이었는데 거기가 깼어. 뒤가 너무 궁금해 이러면 진짜 서둘러서 자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도 이제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이상하게 요즘 약을 늘려서 그런가? 아무튼 잠이 더 많아졌고 꿈까지 더 재밌어져서 계속 더 자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자고 왔습니다. 거의 뭐 작가, 감독 혼자 다 하시는 중이시군요. 진짜 활발하게 꿈의 세계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다 왔습니다. 지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브라이덜 샤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축가를 불렀고 오 역시 가수요. 네, 뭐 불렀어요? 그 친구가 원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로지의 바다 가자라는 노래였어요. 전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로지가 그 버추얼 휴먼이거든요. 네,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 인터뷰도 있었어요. 아담 선배님 고마워 뭐 이런 거요. 아담 선배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담 선배님 돌아가셨어요?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대선배 계보를 잇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계시다. 심지어 이 바다 가자가 2번째 앨범이에요. 로지의. 그래서 제가 그 버추얼 휴먼의 노래를 축가로 부르는 리얼 휴먼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다. 버추얼 따라가야지. 리얼이.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축가가 아닐까? 아, 녹화된 거나 이런 거 있나요? 당시 장면이? 잘 모르겠어요. 네. 친구들이 찍기는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보고 싶네요. 버추얼 휴먼을 구현하는 리얼 휴먼.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그 시간이 노래가? 타이트해서 금방 끊었어요. 네. 축가가 2개여가지고 신랑분이 또 이제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딱 1절만 불렀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요, 노래방. 네, 금방 끝나서 연습을 할 때는 엄청 떨고 막 준비도 막 많이 하고 이제 애인이 막 차 운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틀어놓고 MR 틀어놓고 계속 부르고. 네, 그리고 무선 마이크 있잖아요. 네네네. 그 블루투스 마이크 그거 연결해가지고 막 차 안에서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막상 부르고 내려오니까 너무 짧은 거야.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준비한 게 몇 시간인데.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하이라이트까지만 부를게요.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지금 그런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 언젠가 그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결혼식이 있었고 그 친구는 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고. 네. 저는 축가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아쉽죠. 네. 아니 그 친구의 소감은 그 친구는 뭐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네. 그 뒤로도 맞아. 이제 뭐 그래 고생했다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도 밥을 전혀 못 먹고 계속 인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맞아. 앉지도 못하고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날 뷔페 6접시 먹었거든요. 6접시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식혜까지 야무지게.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스프레소 내려갖고 아포가토처럼 먹는 거 알죠? 먹을 줄 아네. 네, 그렇게 저도 항상 먹는데 야무지게 먹고 그리고 야 너는 과일 떠와, 너가 쿠키 떠와, 내가 케이크 떠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테이블에 세팅해놓고 나눠주고 거기서도 이제 지시를 하시고 리치 까먹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래는 1절까지밖에 못 불렀지만. 네, 1절까지 못 불러서 사실 약간 양심에 찔렸어. 네. 하지만 원래 계약 내용은 풀곡이었는데. 뭐 풀곡은 아니고 이제 하이라이트까지는 부르는 거였는데. 1절에 하이라이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 하고 브릿지가 있잖아요. 근데 2절을 떼고 이제 편집을 했었거든요. 1절 다음에 브릿지. 근데 브릿지를 못 부른 경우. 아쉽다, 진짜. 네. 일단 로지 찾아봐야겠고 그때 찍힌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다 인원이 진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숨을 죽이고 계시는데 매너가 좋네. 원래 사실 우리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웃어도 크게 웃어버리고 이렇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소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한 명은 유경험자고 한 분은 좀 점잖은 분이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었고 이렇게 소개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셨어요. 네, 오늘 시키지 최초로 게스트가 2분이나 오셨습니다. 네, 게스트 지난번에 또 한번 출연하셨던, 지난번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가깝다, 바로 직전에 출연하셨던 오기님과 오늘 처음 오신 영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네. 네, 각자 인사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출연하게 된 부산 시민 오기입니다. 딴 사람들은 부산 시민이 아닌 것처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는 영이고요. 뭐 하시는 분이죠? 저는 여자 아이돌 팬입니다. 자기소개를 저렇게 한다는 건 진짜 웬만한 진심이 아니고는 간지다. 그러니까 진짜 거두절미하고 딱 그냥 여자 아이돌 팬이다. 네, 오늘 저희가 이 2분을 모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지연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J-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일 양강 구도를 위해서 오늘은 한국의 K-팝 그 중에서도 걸그룹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2분이 또 정통하시고 저희 이제 모인 자리에서 항상 여돌 얘기를 빼먹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들이고 저는 사실 여돌 잘 모르거든요. 요즘 K 여돌을. 네, 이분들에게서 이게 새로 얻게 된 정보가 많고 해서 이번 기획은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출연 요청을 드렸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깔아왔냐? 네, 말씀하세요. 당황스럽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K 여돌에 정통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읒이랑 영님이랑 이렇게 늘 셋이 모이면은 여자 아이돌 얘기를 늘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되게 근데 방금 이게 서두에 하신 말과 뒤에 하신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게 네. 정통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꼭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지인인 이제 뭐 쥐하다님, 쥐윤님, 오기님 뭐 아니더라도 일반 친구들을 만나도 꼭 여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꿋꿋하신 분이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나요? 근데 이제 그 쥐하다님이랑 다르게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친구들도 요새는 여자 아이돌에 다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배제당했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여기 이 스튜디오 오면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쥐하다님이 에스파의 카리나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리나 어쩌고 했는데 그게 누구야라고 했더니 진짜 문찐 보는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멸의 눈으로 날 보고 있어 다들.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30대 초중반 여성들 카리나를 모르기가 어렵다. 저희 그리고 그 외람되지만은 오늘 저희 게스트를 2분이나 모셨고 또 방청객도 한 분 계세요. 약간 그냥 제 친구인데 약간 그냥 그냥 평범한 지하다의 친구인데 오늘 이제 이분이 또 시퀴즈를 애청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연히 만난 김에 그 오늘 시퀴즈 녹음일이고 여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제가 대박 흥분하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집에 안 가시고. 네네네. 그래서 저 친구 집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네, 여기가 어디 사시는데요? 마이크가 없다 저 지금. 아무튼 멀리 삽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계속 와서 이분들이 오면서 이제 스몰 토크로 여돌 얘기를 한 마디씩 하는 거에 굉장히 눈을 반짝이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좀 하다가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면은 제가 아웃 선언을 하고 저 친구를 그냥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진짜 저희 또 얘기해보다가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체 요청하겠어요. 선수 교체 요청. 도저히 뭐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은 정도면 방송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하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여돌 얘기, K 여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을 초청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게스트를 이렇게 일찍 소개해버리면은 바로 주제 토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 네. 주제 토크하고 그러면 우리 2부에 일말의 기어로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네요. 예. 네, 원래는 저희가 저희 코너를 앞에 하고 근황 토크랑 같이 앞에 하고 뒤에 이제 주제 토크로 넘어가는데 오늘 게스트분도 많으시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제가 일단 제목은 K-팝 여돌 진심방송이라고 써봤습니다. 네. 너무 무겁나요? 진심방송. 네, 내가 얼마나 진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진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죠. 이게 진심인가?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진심인가라고 의심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진심일 가능성이 높고 뭐 다 저희 제목이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과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조금 가짜 마음이 들어가도 괜찮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진심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K-팝 얘기를 하게 된 게 저희가 직전에 J-팝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두 개를 같이 애초에 생각하고 기획을 했었어요. J-팝 한 편하고 K-팝 한 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직전 회차에 저희가 J-팝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됐는데 먼저 그게 두 화로 쪼개지면서 후반부가 현충일에 올라가게 됐어요. 6월 6일 현충일에 순국 선열의 날에 제가 이제 J-팝 방송을 올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또 예전에 뭐 코믹월드 코스프레 이벤트 이런 거를 현충일에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의 뭐 위치는 아니지만은 이게 약간 내 안에 한국인이 조금 외색 때문에 외색 논란.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하필 있으니까. 그런 국경일에 올리느냐.
근데 절대 의도가 아니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K-팝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덮었지만 이건 또 뒤에 나갈 거니까 네. 그래도 뭐 해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광복절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타겟이 정확한 또 국경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아 근데 현충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이제 그 원더걸스와 포미니 출신 솔로 가수 현아가 생일이 현충일이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박식함이 드러나네요. 제가 이제 원더걸스 팬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의 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현충일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네 생일이 아니라 현아 생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현충일도 아니고 네 생일도 아니고 현아 생일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굉장한 날이었네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일반인과는 다른 그러니까. 사고방식, 접근 방식. 달력에 그러니까 공휴일, 국가 공휴일이 써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아이돌들의 생일이 적혀 있는 거인가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최가 아니더라도 진짜? 예를 들면 이제 3월 8일에 이제 그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뭔가 또 다른 날짜가 뭔가 좀 거슬린다. 3월 9일이 이제 그 태연 생일인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을 멈추실 수가 없는 아이돌 생일 생각을 멈추실 수가 없는 영님. 네. 그냥 떠오르는 거죠. 이런 거 두 분은 있으신가요? 지은님이랑 오기님은? 아니요. 저도 생일은 그렇게 잘 따지지 않아서. 보통 아이돌 생일 때 왜 옛날 문화긴 한데 그 왜 팬분들께서 해당 그 만약에 걔가 2월 7일이 생일이다 이러면 27번한테 사탕을 주거나 하면서 오늘은 누구누구의 생일이라서 각 반 27번에게 이 사탕을 주는 거야 하면서 나눠주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문화네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유일하게 제 이제 동급생이었던 저 방청객 친구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통을 끊었나 봐. 우리 세대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만 유행하던 아니 문화. 우리 학교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론 남돌 팬인 선배 언니들이 열심히 챙기던 문화긴 했는데 네 그렇게 챙겼으면은 생일 기억할 법한데 사실 영님은 그날 뭘 이렇게 다 챙기시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생일 카페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생일 글 같은 걸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신다거나. 근데 이제 그 생일 카페는 좀 비교적 최근 분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갈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가고 싶었는데 작년에 이제 바빠서 딱 되게 이제 그 안녕즈 생일 카페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안녕즈가 누군가요? 이제 그 아이브의 이제 그 안유진 장원영의 조합을 안녕즈라고 하는데 다들 또 나를 또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미안합니다. 네 오늘 주로 제 역할이 이거니까. 네네. 그래서 못 가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약 몇 명의 생일이 저장돼 있을까요? 영님의 머릿속엔.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제 최애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아이돌이면은 뭐 이제 뭐 그 소녀시대 유나 뭐 5월 30일이라든지 뭐 유리 12월 5일. 그냥 신동 아니야? 날짜 외우기 신동. 그러니까 약간 지금 스타킹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머리가 좋으신 거 같아. 지능캐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선미 5월 2일 등등 뭐 그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죠. 진짜 시작부터 지금 경악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생일은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읒 생일, 네. 6월 10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 항쟁의 날. 그러네요. 민주 어쩌고 민주시민 민주 어쩌고랑 뗄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났네. 그런가 봐요. 지읒 생일 방송 해야겠다 그럼. 얼마 뒤? 다음 주? 네. 뭐 안 해도 됩니다. 왜? 원치 않으시나요? 뭐 우리 할 거 많아요. 생일 방송 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생일에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할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에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요새 가장 열중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 아무래도 아이브
이제 제 최애가 있는 이제 안유진 씨가 저의 최애인데 네. 제가 뭐 아무래도 뭐 아이브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 그리고 에스파 뭐 뉴진스도 조금 예, 그렇게 이제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브가 본진인데 네. 두루두루 좀 네, 관심을 네, 가지고 있고 그럼 아이즈원 때부터 좋아하셨던 건가요? 네네 아이즈원 때부터 좋아했고 네. 프로듀스 48 때부터 밀었습니까? 아, 그 프로듀스 48에는 그때 이제 저의 원픽은 장규리였거든요. 네. 누구? 네, 장규리 네. 이제 그 나갔잖아요. 예, 그 프로미스 나인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 그룹이 결성 전이었는지 하여튼 아이돌 학교에 이미 나왔었는데 네. 다시 이제 그 푸듀에 도전을 했었고 맞아. 결성하고 네네. 난 뒤에 네. 장규리가 데뷔는 전이었던가요? 네? 데뷔, 그러니까 프로미스 나인으로 네. 데뷔하기 전에 나온 건지 데뷔하고 나서는 데뷔하고 그 다음에 규리가 따로 48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애가 유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서바이벌 프로를 보면은 볼 때는 이제 즐겁게 보고 투표도 하고 이제 끝남과 동시에 이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뭐 그래서 제가 뭐 푸듀도 1, 2, 3를 다 봤거든요. 남돌 나오는 것도. 볼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그 푸듀 48은 한참 데뷔하고 한참 뒤에 이제 갑자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냥 제 이제 그 트위터 타임라인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유진이랑 이제 지금은 르세라핌이 된 채원이의 이제 조합. 그 케미를 되게 이제 잘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네, 맛있게 딱 이렇게 잘 말아주는. 예, 요새 진짜 전혀 메이저가 아니었는데. 네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꽤나 메이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트윗이 RT도 많이 타고 하길래.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즈원에 다시금 관심이 생겼고 노래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파볼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 만에 이제 아이돌 덕질을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덕질을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쏙 빠지셨다. 네네네. 완전. 네, 살짝 발 담그기만 하려고 했는데 쏙 빠졌다. 예, 뭐 항상 그렇듯 약간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전에 그 기억이 나네요. 이 영님이 이제 아이즈원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가야 된다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업을 하셨거든요. 맞아. 네. 콘서트 가야 한다. 전 사실 48을 그때 당시에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영업에 당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48을 열심히 보고 전 그래서 채연이를 좀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참. 약간 그 아쉬운 점이 이제 저희가 그 대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뭐 저는 뭐 콘서트를 안 가더라도 이미 꽤나 팬이 됐기 때문에 팬클럽 가입했고 이제 팬클럽 가입해야만 이제 그 팬클럽 선예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기님에게 이제 팬클럽을 가입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종용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콘서트밖에 열릴 수 없는. 비대면 콘서트는 그럼 어떻게 진행한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건가요? 유튜브 라이브는 아니고 이제 그런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스트리밍을 해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는데 이제 마지막 콘서트까지 이제 비대면 콘서트였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비극적이다. 네,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영님 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눈물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저는 그때 정말 이제 얘네들을 잘못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게.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너무 슬펐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너무 슬픈 자리에 이제 이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이제 아이즈원에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좋아한다는 이유로 얘네들을 이제 저희 집에 모아서 봤더니 이제 누구가 많이 안 나온다느니 누가 좋은데 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듣고 있어야 하니 내가 왜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을까 후회를 했었죠. 그 날의 무게에 맞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맞아요. 보게 되셔가지고 진중하고 맞죠. 이 순간순간을 다 음미하면서 이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사이에 자법이 끼는 게 누가 적게 나고 누구 옷이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맞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완전 화가 날 것 같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신가 봐요, 오기님. 저였나요? 뭐 이제 죄송합니다. 거의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군요. 네네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그 아이즈원 때부터 안유진 최로 해서 지금 계속 파오신 거고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팬력이? 그렇게 엄청 오래 되지 않았고 만 3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버블 같은 거 하나요? 네네네.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똥 같은 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버블에 뭐 합병이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진이가 있는 아이브가 있는 스타쉽도 이제 버블을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블을 받고 있습니다. 버블이 약간 뭔가요? 소통 채널인가요? 네네. 소통 앱인데 이제 채팅처럼 카톡처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랑 나누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거죠. 뭐. 네, 뭐. 맨날 2D랑 하셔서 그런 소통을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뭐 심심이밖에 모르지.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다 보니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밥? 오늘 밥을 어떤 걸 먹고 있고 너희들도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엄마야 엄마. 그러면서 이제 저매추를 해줘요. 점심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직장인이나 이제 다른 사람과는 이제 그 시간대도 다르고 하다 보니 이제 한 1시 반쯤에 점심 메뉴를 추천해 준다고. 귀엽네.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 느낌인데 약간 핀트가 조금 일반 직장인과는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 예, 그래서 뭐 재밌죠. 그 부분까지 약간 귀여워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래 이런 걸 내일 점심 때 먹어야겠다. 네. 그러면 오기님은 그 파고 계신 아이돌이 어떤 건지 뭐 최애는 누군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가끔 다들 이렇게 만나면은 말씀드렸었는데 전 사실 뭔가 아이돌 개인을 이렇게 잘 파진 않고 정말 무대 위주로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에스파가 그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대랑 지젤을 좀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부터 좀 지젤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몇 번 제 주변에 드렸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야? 발레인가요? 네? 지금 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의 눈빛을.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 하십시오. 네. 네. 지젤은 에스파의 이제 멤버로, 아까 모르셨던 카리나, 그리고. 제가 주로 에스파 멤버를 모르네요. 카리나하고 이제 윈터, 그리고 닝닝이 하고 이제 지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젤이의 그 뭐랄까, 그 알 수 없는 매력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알 수 없는 매력. 어떤 매력인지. 진짜 알 수 없.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없다고 규정하시는 거죠? 뭐라 해야 되지? 사실 그 에스파 봤을 때 뭔가 탁 눈에 띄는 거는 카리나나 윈터란 말이죠. 저한테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아름답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지젤이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하늘에 탁 봤을 때 막 엄청나게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약간 일반인 같은 느낌. 그래요? 근데 또 거기에서 끝나진 않아요. 뭔가 그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뭔가 좀 재미있고 좀 엉뚱한 구석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요즘 이제 트위터에서 또 그 지젤이를 아주 잘게 나눠서 파는 분을 팔로우했는데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또 오기님의 제가 모순을 발견한 게 분명 무대 위주로만 즐긴다고 하셨는데 뭐 행동과 말을 뭐 어쩌고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왜 이렇게 또 기만적으로 나오세요? 이만큼 아니 그냥 아주 드물게 그냥 조금 그렇다 하는 거지 뭐 원래는 그냥 무대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딱 그 무대 예술의 장르로서 아이돌을 즐기신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데 어디가 선이요? 어디가 선인데요? 아니 제가 근데 진짜 자컨이나 뭐 그런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걸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 타임라인이나 뭐 유튜브 이렇게 슥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보게 돼야 보는 그런 편이라 가지고 이제 무대 위주로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필이면 봐버렸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귀엽네 하면 이제 속절없이 네, 좀 빠져들고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트위터에서의 영업이 성공들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트위터에서 이제 맛있게 영업을 함으로써 네, 맛집을 만들고 네,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안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새는 쇼츠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또 쇼츠 떠요. 방인이 있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매우 깁니다. 네, 눈을 떠서 자기 직전까지 계속 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단 보는 분야도 되게 많아요. 먹방도 보고 뭐 아이돌도 보고 뭐 타로도 보고 뭐 자기계발료도 봤다가 막 완전 뭐 미스테리 이쪽도 봤다가 완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쇼츠를 내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돌에 대해서도 아니면 아이돌의 어떤 비화나 뭐 무대나 이런 정말 각종 각색의 쇼츠들이 막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통 이제 정보를 얻는. 지난번에도 쇼츠의 순기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정보와 밈을 다 그걸로 접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녹아내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도파민을 계속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아이돌 저는 좀 예능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르세라핌의 예능 자컨이 있어요. 그게 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이고 그 팀이 원래 이전에는 프로미스 나인의 채널 9을 담당하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미스 나인에서 장규리가 빠지기도 했고 이번에 정규 앨범 컴백을 준비하다가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해체하지 않을까. 안 했어요? 컴백해요? 네. 다행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엄청 저도 떨었어요. 장규리가 나와서 동력을 잃어서 이게 드디어 터지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왜냐면은 DM 대박 나고 나서 이제 스테이 디스 웨이 하다가 이제 좀 빵 터질 차례였는데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채널 9의 예능팀이 르세라핌으로 옮겨갔다는 건 힘이 조금 옮겨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팀이 엄청 일을 잘 해서 그 런닝맨이랑 뭐 무한도전이랑 엄청 좀 재밌는 서바이벌 예능 이런 걸 다 섞은 그런 느낌의 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요새 한창 이제 그걸 막 이어보다가 했습니다. 네. 그럼 역으로 약간 지은님은 예능 위주로 보고 계시니 전에 해밀 예체파도 그렇고 네, 그죠? 맞아요. 약간 예능 위주로 아이돌들을 접하고 거기서 호감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파고 쇼츠 계속 쳐놓고 그런 편입니다. 정보의 경랑에서 이제 무작위로 주어지는 이제 그 아이돌들의 편린들을 그쵸. 모아서 이제 쇼츠 보면은 꼭 판단하는. 댓글까지 다 보죠. 진짜요? 네. 댓글까지 봐요? 네. 댓글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갑자기 사이버 중독 상담소가 돼버린. 사이버 중독 뇌가 녹아내리지 않을까. 근데 사실 팬으로서는 유튜브 쇼츠가 그렇게 즐거운 공간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저는 일단 유튜브를 잘 안 보고. 그럼 어떤 루트로 보통 그런 무대 영상이나 이런 걸 보세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런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채널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채널 몇 개, 뭐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도 뭐 한 5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들을 빼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무대를 볼 때는 당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저렇게 이제 그 완전 막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진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쇼츠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동영상을 보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잘못 누르면 쇼츠가 막 뜨잖아요. 제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 기능을 그냥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쇼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주연님이 자컨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자컨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조금 팬으로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그 자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할 게 많아서 부담스럽단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제 이거를 다 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자컨이 뜨고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자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한번 뭐 각 잡고 챙겨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보는 동안에도 또 이제 나오고 자컨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르니버스라고 이제 그 르세라핌 자컨 중에 르니버스도 있고 뭐 데이오프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각 잡은 예능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대 비하인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르세라핌의 자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돌들의 자컨이 다 볼 수가 없다는 점. 콘텐츠란 게 보통 그 생산 시간보다 소비 시간이 짧을 수가 없거든요. 맞나? 그러니까 생산하는 속도가 소비하는 시간보다 빠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그 방금 말씀하신 자컨을 생산하는 아이돌들은 24시간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콘텐츠로 팔고 있는 건가요? 다 찍히고 있고 또 이제 거기 회사에서는 이제 중간중간 여러 포맷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팬들, 요즘의 아이돌 팬들은 영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타임라인도 그렇죠. 따라가야 되고 나의 현생 타임라인도 따라가야 되는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워낙 또 대기업이고 공장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빅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빅히트, 하이브. 네, 하이브에서 일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아이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는 동안 그 사람들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거대한 산업이다. 하지만 나 개인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못 보는 거는 오히려 당연해진 것 같아요. 맞아. 아이돌의 취사 기본은 선택해야겠네요. 네, 그 오타쿠의 기본은 그 한정적인 그 소비해야 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소비하고 저렇게 소비하고 나눠서 소비하고 쪼개서 소비하고 다른 결로 소비하고 약간 이런 게 정통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타쿠는 전작주의입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합적인 그 정보를 모아서 이제 어떤 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긴 한데 이제 요새 이제 아이돌에서 나온 아이돌 뭐 컴백할 때 뭐 뮤비 앨범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은 컴백 예능도 나오고 자기들 자체 컨텐츠도 나가고 뭐 멤버들 개개인이 이제 다른 예능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소비할 것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내가 요즘 K 여도를 파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 삶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완전 제로였을 것 같은. 전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영님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방금 쥐하다님이 말씀하신 오타쿠의 어떤 기본 약간 전작주의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다는 못 보지만 어느 정도는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쌓이는 컨텐츠들이 오히려 약간 스트레스인 숙제처럼 거고. 밀린 구본처럼 그냥 수능 만점자처럼 그래서 모든 그 학습지를 다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또 이제 저도 제 현생이 있고 이제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한데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다 그거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편집된 거를 잘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소중한 거죠. 내가 다 보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올려주시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런 걸 편집해서 올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걸 또 편집해서 또 이게 맛있게 싹 싸가지고 쌈 싸가지고 먹어라 하고 올려주는 것까지가 굉장히 또 시간이 들 텐데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알고 보면 소속사 사람들 아닌가? 뭐 하시는 분들? 마케팅 팀에 있는 분들 아닌가? 오, 신기하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쥐은님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열중하고 있는 특정 아이돌은 없으신 건가요? 한참 이제 해밀이 예체파 때문에 르세라핌에 빠졌다가 지금 영님이랑 같네요. 네, 지금은 좀 잠시 나와 있는 상태. 어디로 나왔는데? 어디로 그 사실 아이브 그 르세라핌 전에는 아이브였거든요. 아이브에서 정규 앨범이 나왔으니까 그 모든 노래를 들으면서 와 진짜 4세대 탑은 아이브다. 뉴진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진짜 아이브 노래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르세라핌 앨범 나와서 르세라핌 앨범 전곡을 들으니까
와 그래 역시 대기업에서 만든 노래가 깔이 좋구나. 이게 아이브 노래 듣다 르세라핌 노래 듣다가 아이브 노래를 들으면 약간 유치뽕짝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 역시 이 중소기업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이브 이전에는 뉴진스 노래를 들으면서 또 와 뉴진스 노래 진짜 4세대 걸그룹 원탑은 뉴진스구나.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네.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열려있는 리스너죠. 저는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리스너, 아이돌 리스너로서 그럼 여기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에스파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에스파는 사실 저는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왜냐면은 SM의 기본 그 SM의 틀은 이수만과 그 유영진이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나간 SM 대체 뭔가? 그러니까 JYP에서 박진영이 없는 거고 YG에서 양현석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SM은 껍데기만 남았고 에스파의 노래 그 스파이시 그 노래 새로 냈지만 처음 차트 진입부터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파는 앞으로는 망조의 길로 들 것이다. 이거는 사실 하나의 어떤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니 이번 에스파 신곡 전부 다 좋거든요. 근데 네.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경악한 동공이 확장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강경하게 얘기하셔서 어떤 항의 댓글이 달릴 것만 같은 그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근데 지윤님은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눈이 없어서야. 돈 다 날립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성적을 보면 뭐 에스파의 노래가 얼마나 좋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사실 이전에 냈던 노래랑 비교해보면 이전에 냈던 앨범들 노래가 훨씬 좋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아이브랑 그 뉴진스랑 그 르세라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에 위치지 못하는 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광야 타령할 때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박하실 수 있나요? 지젤의 어느 점을 도대체 좋아하는 거예요? 잠시만. 지젤은 노래나 춤이나 그 논란도 엄청 많이 터졌었는데 이 새끼 왜 갑자기 지젤을 공격하는지? 잠깐만 방송사고가. 근데 뭐 이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보낸다고요? 격앙되셔가지고 지금 멱살 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희는 아니지만 이제 4세대의 여자 아이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아이브, 르세라핌, 스테이시 girls is going down. 스테이시는 뭐 생각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점이 아이브 데뷔부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이즈원 해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된겨. 네네. 춘추전국 시대가 됐는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브가 데뷔하기 전에 이제 그 에스파가 데뷔해가지고 꽤나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4세대에 포함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고 그리고 워낙 컴백을 오래 또 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에스파가 한물 간 것이 아니냐. 4세대들이 너무 이제 노래도 좋고 잘 나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에스파 컴백을 보고 역시 아직은 에스파가 제일 우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앨범 때깔보다는 사실 저는 그냥 팬 화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팬덤도 되게 이제 여자 아이돌들이 강해졌는데 아직은 이제 뭐 앨범 판매량이랄지 그런 것들이 에스파가 굉장히 우위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콘서트 같은 걸 하더라도 팬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동원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에스파를 아직은 따라올 수가 없다. 다른 그룹들이. 근데 왜 1위를 못하는 거죠? 1위? 차트 1위를 못하는 1위? 뭐 이제 멜론에서 이제 1위 이런 거 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막 중요한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림이 조곤조곤 아이돌 평론가처럼 그러네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사 프로 2였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기님이 굉장히 이렇게 맞다 하는 느낌으로 들으시고 옆에서 지으지 약간 이런 게 듣고 있는
근데 뭐 이제 물론 여자 아이돌은 대중성이기 때문에 멜론에서 1위를 찍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에스파의 값어치에 비하면 뭐 1위 뭐 꼭 멜론 1위만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 신곡이 사실 나오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그 여자 아이들도 컴백을 하고 세븐틴 이제 남자 아이돌 또 비슷한 시기에 컴백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뭐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굳이 1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번 곡 충분히 괜찮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록곡들도 다 좋았어가지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좀 흥분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기님은 에스파에 투자한다고 하십니다. 지연님은 빼시고. 네, 저는 이제 뺄 타임이라 생각하고 이번 앨범이 늦게 나온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던지요. 우리 투자 방송 아니라고. 엔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방송 아니라고.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여러분 예금하십시오. 예금. 주식하다 뭔가 큰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깊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곤조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벌써 지금 50분 정도가 경과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예, K-팝 여돌 진심방송 후반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 긴급 속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속보. 네, 지금 프미나가 1시간 전에 컴백을 했단 말이죠. 지금 오늘 현재 6월 5일 20시 기준 네, 1시간 전에 컴백을 했다는 속보를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속보가 아닌 거죠. 저한테만 저한테만 속보인데 지금 방청객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샵 미나우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고 이 곡을 듣자마자 잠깐 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송하영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의 그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연결지어서
송하영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근데 엄청 열정적인 그런 만능 캐. 저는 일단 노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그 강아지상의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냐 하면 강아지다.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송하영 이전에는 그 아이즈원의 조유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이제 솔로 가수인 조유리지만 아이즈원의 조유리 때가 그 프로듀스 48 때 조유리가 그때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것이 이제 본인의 일관된 취향이고 시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또 여자친구의 예린. 계속 과거로 가봅시다. 최초의 기억까지 가봅시다. 최초의 기억. 네. 소녀시대는 사실 소녀시대가 최초의 기억이야? 제일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고 그 효연 빼고 거의 다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정말 너무한다. 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기억이 있나? 그 이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10대는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쵸. 이제 계보랑도 이어지는 거죠. 물론 저도 시기랑 다른 이제 여도를 판 적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뭔가 호감을 계속 가져온 어떤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시과도 연결돼 있는 게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영님은? 근데 저는 또 주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조유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듀스 48 때 이제 조유리와 아이즈원 때 조유리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저는 느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시기 됐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48 때의 조유리와 그리고 아이즈원 초중반 때까지의 조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 귀엽고 약간 까불랑거리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뒤로 갈수록 여성스럽고 약간 차분한 이미지를 고수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지 않다. 본인이랑 잘 맞지 않다고 느꼈고 아쉽죠. 사실은. 내가 좋아했던 그 모습이 변한 게. 네. 성장해 간다는 게. 성장이 그 아쉽다. 시간에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게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느낀 정말 슬픔이랄까. 좋아하는 아이돌이 성장하는 걸 본다는 게 슬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고 저도 이제 그 주연님이 말하신 근데 제 아이즈원 초반 때는 제가 이제 덕질을 안 했어서 이제 프로듀스 때 이제 조유리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조유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식은 아니고 되게 투지에 불타는 이제 그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한 줄 소개 뭐 좌우명 이런 거에도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그 되게 거기에서는 되게 그 푸듀에서는 되게 그렇게 투지를 불태우고 열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리가 좀 소년미가 있는 타입이었는데 소년 만화 캐릭터 느낌이군요. 네, 그런 느낌. 약간 목소리도 조금 낮고 강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 유리의 모습을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목이 메이셔. 네. 돌아가신 건 아니죠? 네. 너무 그리운 단어지. 네, 장규리도 약간 소년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푸듀 때는 제가 푸듀 때 원픽이 이제 장규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좀 턱이 강한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 약간 식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또 실제 식과 연관이네. 턱이 강한 여성.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의 취향이어서 이제 그래서 다른 이유로 좋아했었죠. 장규리와 조유리를. 전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조유리를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약간 개인적인 어떤 서사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이즈원 때는 제가 조유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그런 거 올리는 애들 있잖아. 네. 누구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타벨 메가폰 이런 데다가 나는 조유리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조유리 씨가 거기 타벨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타벨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막 쪽지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의 쪽지도 막 그냥 오고. 지나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불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근데 저는 꽤나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상경을 해서 스톤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혹은 이제 연애 그 관계자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접근을 해서 일단 해년지 아닌지 알아보고 약간 엄청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여친이 생기면서 없을 때 그렇게 망상이 폭주했던 네, 거라는 완전 폭주했었죠. 그러고 애인이 약간 이제 질투를 했었어요. 제가 너무 그거를 현실성 있게 굳이 애인 앞에서 조율이를 좋아했으니까. 애인이랑 만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조율이 타령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을 것 아니면 같아. 썸 탈 때 약간 너무 이제 조율이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만방에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고 다닌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친구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니 뭐 아직도 조율이랑 결혼할 거가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그 선언을 했죠. 약간 금지어가 되어버린. 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어떤 상황적으로도 이제 외압이 있었고. 외압? 네. 현실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혹은 이제 솔로 가수가 됐잖아요. 그 노래 나올 때마다 몰래 듣고. 아니 뭐 진짜 헤어진 전 여친처럼 그렇게까지. 네. 또 그런. 그랬었네요. 네. 정말 오늘 타이틀에 걸맞는 진심. 네, 이 정도 진짜 진심. 이제 점점 딥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기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일단 아이돌 취향과 자신의 여성식이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계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 식인 거랑 그렇게 잘 겹치는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막 소나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여자 아이돌을 진짜 열심히 좋아했던 거는 좀 써니.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써니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정말 그 전에도 약간 좋아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러보이 때 사실 그 정말 분홍 색깔 머리 단발해가지고 진짜 귀염뽀짝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보고 약간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결혼 플랜을 세우셨나요? 근데 결혼 플랜까지는 사실 안 세웠다. 네, 그러고 나서 좀 이런 돌 저런 돌 좋아하다가 이제 아까 영님이 이제 영업해 주시면서 이제 48의 그 채연이를 좀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채연이는 전혀 제 식이 아니고. 어떤 점에 반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돌로서의 채연에게. 그냥 그 사뿐사뿐하게 잘 해내는 사뿐사뿐하게 잘 해내는 그냥 그 재능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했고 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파의 지젤도 저의 식인가 하면은 또 좀 애매해요. 막 저의 식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네 식은 누군데? 라고 하면은 저는 늘 이제 여자 아이돌 식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블랙핑크의 리사 그리고 아이들의 민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온 누구죠? 그 트와이스의 지효. 그래서 사실 좀 보면은 저는 가끔 제가 그 뱅 헤어를 좋아하는 건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지 내가 뱅 헤어만 하면 다 상관없는 건지 약간 이 뱅 헤어 하면은 좀 약간 너무 좋다 이렇게 약간 돼버리네. 패티시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 수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수지도 최근에 이제 뱅 헤어를 했거든요. 약간 힘의 머리 비슷하게. 그러면서 약간 내가 수지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뱅 헤어를 하니까 눈길이 가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뱅 헤어를 안 했는데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건 진짜 찐인 거다. 내가 딱 호감 생겼는데 얘가 지금 뱅 헤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머리 스타일 바뀔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된 마음이 아닐 수 있고 뱅 헤어에 잠깐 미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뱅 헤어가 아닐 때 이 아이가 뱅 헤어일 때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면은 이건 진심이 아닌 거지. 뱅 헤어에 대한 진심은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취향인가요? 그게 약간 취향인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사실 완전 그 턱이 없는 무턱 이렇게 맑은
계란상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턱이 강한 여성이 네. 인기가 많군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뱅 헤어가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이게 느낌이 딱 나려면은 이것도 약간 턱이 좀 그렇지, 있어야 그렇지. 되고 그리고 그 눈도 좀 커야 되고 이 매력적인 요소들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이 그런 면에서 좀 좋아하지 않나. 뱅이 어울리기 위한 조건들 그것에 오기님의 식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설득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알 듯 모를 듯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카리나가 네. 사귀자고 하면 네? 사귀자고 하면 갑자기요? 안 갑자기요? 사귀실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사귀죠. 그걸 누가 왜 거절하죠? 여러분, 감히 어디서 주제 넘게 거절한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 생각났다. 소녀시대 이전 나의식. 있었나요? 네, 소나무식. 뭐죠? 카라의 한승연. 알겠네. 어떤 완전 네. 이제 알겠다. 진짜, 완전 네, 너무 사랑했던. 완전 알겠다. 네, 심지어 지읒식. 카라 4명일 시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브레이크 네네네. 알죠. 그때 이제 성희라는 네네네네. 완전 이 가창력 네네. 맴이 있었는데 네. 그분과 승연 씨의 그 케미를? 커플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영재였네. RPS 영재였네. 네, RPS 영재. 하필 또 그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완전 삐뚤어진 채로 이제 쭉 갔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팠던 어떤 커플링이 망했잖아요. 대박 망했잖아요. 대박 망했죠. 심지어 그랬죠. 결혼 엔딩이었죠. 완전 너무 싫죠. 탈퇴 플러스 결혼 엔딩 진짜. 완전 개폭망해가지고 네. 그 이전에 천상지휘가 있었다. 또. 아니 소시 이전에 진짜 누구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전에 사실 SG 워너비가 너무 활개를 쳐가지고 갑자기 SG 워너비. 저는 1세대 여돌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는 핑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어. 네. 저도 이제 완전 핑클 전성기 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 좀 지나서 이제 늦덕이 된 케이스인데 핑클에서 제일 처음 이제 입덕맴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 반해서 이제 얘를 파야겠다 해서 했던 건 이진이에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시기 맞습니다. 네네. 근데 닮았다. 뭐? 이진이랑. 이진 느낌 약간 있다. 누구랑? 지아다님이랑. 네. 예? 갑자기 약간 나르시시스트. 아니 네. 솔직히 핑클 중에 누구랑 제일 닮았냐 하면 이진이랑 닮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약간 얘기를 있지 않아? 그치? 이진 합류량 0.8%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아무튼 이진을 처음엔 입덕맴으로 좋아했는데 전에도 그 핑클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건 이효리랑 옥주현이에요. 그건 근데 그러니까 시기랑 관계없이 약간 아이돌로서 좋아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이제 소녀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녀시대에서 저의 이제 부동의 공동 1위는 태연과 티파니였습니다. 테니. 네. 테니로서도 좋아했고 태연 티파니 이제 RPS도 굉장히 좋아했고 태연 티파니 개별 각자의 멤버로서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솔로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챙겨보고 하는 편이었고 네. 이것도 아이돌로서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제가 식으로서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얘는 진짜 현실에 있으면 나도 결혼할 것 같아. 누군데? 현실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아이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몰라요. 그리고 오늘 방송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 아이돌이에요? 모닝구 무스메 아직도 있는 멤버고요. 보자. 이시다 아유미라고 합니다. 아니,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제일 진심이었던 아이돌이고 네. K돌 중에 소녀시대 이후로는 에이핑크의 정은지 좋아했습니다. 네. 또 약간 결이 다르네. 네네, 확 다른 타입인데 한창 갑자기 좋아하게 돼가지고 좀 늦게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갑자기 그 콘서트 예매해서 솔로콘 보러 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꽤나 진심이었네요. 아무튼 제가 진짜 얘는 진짜 현실에 있으면 진짜 들이댈 것 같은 그런 아이돌은 모닝구 무스메 이시다 아유미입니다. 네,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봐도 잘 모르겠다. 네네. 그게 걔가 진짜 볼매예요. 네, 저도 처음에 전혀 호감맴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애를 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서 진짜 부끄럽지만 진짜 국내 팬들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거, 뭐 다 각오입니다.
걔도 이제 잘 살고 있을 것이고. 저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네, 외모로서는, 그리고 약간 피지컬? 약간 댄스 멤버거든요, 걔가. 그래서 약간 그 단단한 느낌이랑 이렇게 그런 춤선? 이런 거, 절도인 춤선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랑 겹쳤다가 안 겹쳤다가 하네요. 이게 아이돌로서 좋아한 거랑 물론 아이돌로서 좋아하지만 이게 나의 진짜 취향, 나의 여자 취향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 저는 이게 지하다님 식이 지하다님 식도 약간 한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뭐야 비밀의 숲의 최빛 있잖아요. 네, 전혜진 배우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전혜진 배우를 배경으로 러닝을 뛰고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본인 러닝 계정에 막 올리셨는데 네, 동기부여의 일종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제 러닝을 습관으로 갖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지박약이라 가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혜진 짤을 이제 그 나이키 러닝 앱이 있거든요. 거기 그 앱이 내가 달린 어떤 그 기록을 어떤 이미지랑 같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해서 전혜진 사진을 올리는 걸로 동기부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전혜진 사진을 짤을 잔뜩 받아놓고 이제 그걸로 네 러닝 기록을 한참 올렸던 적이 있고 그때가 마침 지은님이랑 네 알게 되던 무렵이었나?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먼저 홀랑 들켜버린.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의 쥐하다님 애인분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그 애인분이랑 혜빈 배우님이랑 전혜진 배우님은 굉장히 닮은 거야. 근데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 진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둘이 닮았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러닝 그 계정 운영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이제 기록하는 용도로. 거기에 이제 전혜진이 금발 한 머리가 있어요. 금발 완전 이제 금발에서 약간 어깨까지 오는 머리 정도로 해가지고 사진 찍힌 게 있는데 마침 제 애인이 그때 금발이었거든요. 그리고 웃는 게 좀 닮았어요. 웃는 게 좀 특히 닮았는데 그 짤을 보고 지은님이 나한테 DM으로 이거 애인님 아니냐고. 애인 만나는 성덕이 된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예. 좋으시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식대는 그렇게 치면은 지윤님도 지금 굉장히 식과 만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쵸. 네, 전 그 지금의 애인이 화장할 때는 좀 약간 고양이상입니다. 네. 근데 한승연 얘기했는데. 네. 한승연. 예, 갑자기 확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화장 지우면 완전 한승연이죠. 한승연이고 약간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약간 미야키 사쿠라 닮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쿠라 닮으셨어요. 본인은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시지? 쑥스러워서. 네, 뭐 쑥스러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 좀 하고 제발 좀 하지만 하고 다니지 마. 근데 닮았어. 진짜 닮았어. 네. 저 사실 프로듀스 48 제일 처음 입덕 멤버는 사쿠라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네. 다행히 시기랑 사는 기분 굉장히 좋고.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 분들이 굉장히 짜식은. 네. 제가 계보 얘기를 안 해서. 네, 해주십시오. 네,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네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아이돌 덕질한 거는 원더걸스였는데 그 전부터 이제 뭐 핑클이나 SS 정도는 덕질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TV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노래도 다 알고 이제 뭐 좋아라 했었고 고등학생 때 이제 원더걸스 덕질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계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원더걸스랑 아이즈원밖에 없기 때문에 FX 안 좋아하셨나요? FX는 좋아했지만 덕질을 하진 않았어요. 팬으로서만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 소녀시대도 안 좋아하셨나요? 소녀시대를 좋아했지만 이제 제 덕질을 계보에 넣기에는 뭐지? 엄청 엄격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이제 최소한 팬클럽을 가입을 해야 되고 앨범을 다 사야 되고 뭐 전곡을 알고 그 정도 돼야 이제 최소한 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콘서트가 있으면 이제 가고 뭐 그 정도가 이제 저의 기준인데 이제 소녀시대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뭐 원더걸스가 본진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최랑 시기 겹쳤어요. 누군가요? 제 최애는 박예은이었는데 좀 오래 좋아하기도 했고 뭐 저의 시기였는데 예은 씨도 약간 턱이 있죠.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제가 또 10년 만에 이제 아이즈원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유진이가 최애였는데 유진이는 또 식이 되지 않거든요. 유진 씨도 약간 턱 있어요. 턱이 있는 거랑 별개로 턱만이 충족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턱 이꼴 뭐 이제 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안 보는겨.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뒤에 이제 그 유진이 덕질을 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이제 뭐 최로만 보자면 저는 이제 아이돌의 인성을 빨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JYP세요? 네. 정말 또 제가 정말 싫어하는 JYP. 인성.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원더걸스 멤버였던 예은이한테 느낀 거는 사람이 되게 공명정대하다. 이제 팬들한테나 멤버들한테나 그런 점을 이제 유진이한테 느끼고 있었고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돌한테 인성 타령하는 걸 극혐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인성을 빨고 있었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고. 애정을 증폭시키는 약간 중요한 요소인 거는 같아요. 애가 막 약간 좀 틱틱거리거나 하면은 전 그래서 그 소녀시대 좋아할 때 제시카를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모순된 또 제가 또 식대는 여자 아이돌 하면 이제 제시카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네네네. 네, 이제 저는 소녀시대 중에서는 이제 제시카를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점이 진짜 본진, 진짜 덕질을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절친한 소녀시대 팬은 없긴 하지만 소녀시대 팬들 진짜 팬이라면 이제 아직도 제시카에 대한 언급을 그닥 즐기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제 또 막 내상이 아마 이제 크지 않을까 그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녀시대 팬이다라고까지 못하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제시카 때문에 거기서 지금 탈락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일단 본지는 언더걸스였고 하지만 또 소녀시대를 또 보고 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 또 최애는 소녀시대라고 했나요? 소녀시대 맞죠? 네, 지금 약간 정신이 네네. 예, 갑자기 혼미해졌는데 약간 어지러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녀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카가 이제는 없잖아요. 없어서 참 아직도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 전에 무슨 술자리였나 거기서 네네. 이제 저 9녀시대, 8녀시대에 대해서 약간 견해 차이로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싸웠다기보다 말다툼을 약간 진짜로? 빠져서 차라리 낫다라는 파와 아쉽다라는 파가 이제 전 아쉽죠. 전 당연히 아쉽죠. 이게 이제 그룹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10몇 년 동안의 어떤 관계성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제시카와 다른 멤버하고는 이제 느낄 수 없다는 거. 지금 되게 만약 이제 사이가 좋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그리고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은 제시카가 소녀시대 RPS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네네. 그리고 그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가장 최고로 사랑받는 소녀시대 멤버가 아니었겠습니까? 왜냐면 레즈들 고양이상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고양이상이라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본인 얘기인가요? 레즈비언 얘기인가요? 제 얘기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유나랑 제시카가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윤십 하셨나요? 윤씨랑 탱식. 저는 또 이제 뭐 테니는 그닥 관심이 없었고. 이거 네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어젠가 하여튼 얼마 전에 이제 그 태연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며칠 전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 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즐기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 아이돌이나 가수는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가수로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는 되게 이제 흔치 않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태연 같은 그러니까 많은 아이돌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배우가 되잖아요. 근데 배우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수랑 아이돌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엄청난 능력치가 아니면 재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돌이자 가수인 태연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근데 원래 본지는 그 원더걸스라고 하셨는데 그 원더걸스라고 하면 또 이제 제시카 같은 멤버를 있나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그 근데 전혀 제시카랑 그 동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전혀 다른 느낌. 네, 왜냐면 누가 더 배신인가 이런 그런 논란인가요? 당연히 이제 그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민선혜 씨가 더 배신인가요? 네네네. 근데 본진이셨잖아요. 네, 더 뭔가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혹시 그 기억을 지우신 거 아니죠? 지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였던 나머지. 하지만 저의 진짜 상처는 선미의 활동 중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힘든 삶을 사셨어요. 네. 영님이. 정말 진짜 힘든 길 가셨네. 네, 오기님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윤님 왜 남의 상처를 후벼 파냐고. 아까부터 계속 살살 끓고 있다. 네. 오늘 역할인가 봅니다. 네, 뭐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K 여도를 저는 사실 놓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방금 개보도 주르륵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온 판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덕질을 하며 느끼는 기쁨과 슬픔. 네, 그리고 모순 그 각종 현자 타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탈덕할 때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탈덕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약간 그 계속해서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룹 활동이 끝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룹을 좋아했지만 결국 최애만 좀 남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번 최애는 어쨌든 끝까지 가는 스타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예은 이제 하펠트 첫 콘서트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갔다 왔었고 역시 인성을 보고 채용을 했더니 이렇게 길게 간다. 또 괜찮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즈원 활동도 아이즈원도 거의 모든 멤버를 좋아했지만 해체를 하고 되게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제 채원이도 되게 좋아해서 르세라핌과 이제 아이브가 비슷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브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결국 최애를 따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민주도 좋아하지 않았나요? 네네, 민주도 좋아했지만 이제 최애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는 배우로 데뷔를 해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죠. 배우로 떠나면 약간 마음이 식나요? 아이돌로서의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최애가 아니었고 민주는 선을 딱 그리고 이제 최애가 유진이, 차애가 채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유진이가 배우로 전향하면요? 계속 가수를 최대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가 되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이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각종 헤테로 연애물에 동원되겠죠.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동성애물을 찍으면 조금 낫겠죠. 그것만 찍진 않을 건데 전문 배우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배워도. 요새 그런지 몰라도 이제 민주는 이제 MBC 드라마 금혼령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유리가 웹 드라마에 미미쿠스였나? 거기에서 하여튼 둘 다 뽀뽀신이 있었는데 네네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피해 다녔었죠. 내 노래 비즈니스. 네네. 그럼 네네. 오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위주로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면 약간 그런 현타나 어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타격감이 아무래도 덜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확실히 덜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나오셨죠. 네네. 네, 저번 주를 통틀어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들을 지금 생각해봤을 때 사실 뭐 다사다난했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리를 지켰더니 좀 안전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데 제가 사실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덕질을 하지 않는데 여자아이들? 네,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아이돌 게 그룹명인 아닌데 여자아이들. 네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술만 취하면은 밤에 집에서 아이들 영상을 보다가 서수진 데려와 하면서 아 주정이 약간 네. 지금 주사가 서수진 데려와. 아, 네, 약간 그 병이 있나 봐요. 그 진짜 그 술 마시고 이제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그 퀸카 그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슥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트위터에다가 서수진 데려오라, 서수진 데려오라.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의외인 점이 지아다님이 서수진을 아시는 거 같네요.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척 해봤는데 아는 척 해봤는데 스무스했습니까? 되게 대박이다. 없어진 멤버겠지. 소름이다 소름. 한두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하겠지. 되게 피상적인 그냥 리액션이었던 거. 그렇지. 넘어갈라 했는데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의아한 눈빛 하나도 없이 이제 리액션을 해주시길래 뭐지? 서수진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좀 녹아 들어간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싹 들켜가지고 더 민망해진.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물어볼 걸. 네. 최근까지도 그렇게 아무튼 떠난 멤버를 부르짖고 있는. 네. 이상하게 그 친구는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크게 들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정말 진심이었던 걸까? 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뭘까요, 그냥 그 아이들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 마음속 한 구석이 이제 허전한 거죠. 얘가 와야 된다. 얘가 여기 있어야 한다. 계속 볼 때마다 불완전해 보이는구나. 뭐랄까 좀 그래요. 그 슈아 얼굴을 볼 때마다 약간 슬픔이 있어요. 수지 빨리 내놓으라고. 수지 어디 갔냐고. 슈아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수진이 불렀다가 이렇게 당황하고 혹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진이랑 같이 했던 것들인데 이제 혼자서 다 해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냥 무대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도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수진 때문이다. 그리고 서수진을 나가게 둔 소속사 새끼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 정말 너무했다. 수진이는 진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큐브에 제발 돌려다오. 아니 지금 그 뭐야 뭐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거기 알아요. 남돌 거기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 계속 뻔뻔하게 센터로. 근데 왜 서수진은 나갔어야 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자 아이돌을 미워하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이제 저는 르세라핌의 탈퇴한 멤버 김가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네네. 오프 더 레코드로 술 한 잔 들어가야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고 싶은 멤버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다 그거에 대해서.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그런 사건 사고든 개인 사정이든 그렇게 탈퇴하거나 다른 길을 가버리는 멤버가 생기면은. 그 아이돌의 완전체를 좋아했던 팬들이 상심하는 건 물론이고 그 아이돌을 깊게 파면서 그 관계성을 엄청 좋아했던 팬들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좋아했는데 이 그림을 좋아했고 얘네들이 음색을 좋아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라졌고 영원히 볼 수 없고 과거 영상 보면서 울어야 되는 그리고 술 취해서 이제 찾게 되는 진짜 저는 진짜 안유진 김채원 아직 울고 계시나요? 네네네. 제발 투샷이라도. 혹시 이 외에 하고 싶은 아이돌 관련 이야기 소식 전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영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엠버가 이제 중국 방송에서 이제 다시 데뷔하는 추자연 씨도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반년 전쯤인가 갑자기 이제 엠버 생각이 나면서 또 엠버를 한번 쓱 훑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도 이제 활동을 좀 안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 FX 이후에도 노래를 여러 개 내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갑자기 엠버처럼 귀한 인재가 한국사에 또 있겠는가 이런 진짜 전무후무한 여돌. 그래가지고 정말 엠버가 진짜 대단했고 엠버가 있었을 때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엠버를 더 사랑했어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항상 아름답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 아이돌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좀 엠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수가 어쨌든 우리 케이팝 역사에 있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그렇게 중방송에서 컴백을 이제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엠버의 미래가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엠버의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엠버님.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엠버 덕분에 그 당시의 걸그룹들이 참 쇼컷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엠버 덕분에? 네. 그랬던가요? 브아걸이나 티아라나 그때 약간 쇼컷이 걸크러시란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던 무렵이랑 약간 일치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약간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마마무 얘기도 안 했고 그러네요. 네. 또 누구 얘기 트와이스 얘기도 좀 많이 안 했고 오마이걸이나 또 누가 있지? 뭐 얘기 안 해본 사람들? 많죠. 많이 얘기 안 하긴 했죠. 각종 이제 중소돌들도 있으실 거고 각자 마이너하게 파셨던. 근데 저는 뭐 마이너하게 판 그룹이 없어가지고 큼직큼직한 거에만 순정을 다 바치는. 네네네. 이제 주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그룹을 파신 것 같고 저는 뭐 굵직한 걸그룹들은 이제 이름 정도는 다 말했다. 주연님 혹시 아쉬운 점 있으시면 좀 더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쉬운 거 없고 그냥 네 혹시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느냐 하실까봐 네 혹시 몰라서 언급이라도 한번 하고 지나간다. 네 그러려고요. 근데 되게 이제 중요한 걸그룹들도 얘기를 많이 안 하기는 했어요. 편중되게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한 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이돌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여아이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오기님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기가 너 방금 했지 그럼 혹시? 근데 저는 아까 그 앞에서 약간 기쁨과 슬픔, 모순, 현타 이거를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본진이 원더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K-팝을 보면서 이 승자 독식 세계관에 좀 너무 그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작년 연말 무대였나 이제 4세대 여자 아이돌들이 연말 무대를 꾸몄는데 소녀시대의 힘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소녀시대도 좋아했지만 이제 힘내를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그닥 이제 소녀시대의 명곡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힘내를 하는 건 이제 뭐 그 곡 특유의 그 밝은 분위기, 희망찬 분위기 이제 그리고 그 4세대 여자 아이돌들이 아직 다 어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 이제 좋은 무대였겠죠. 근데 저는 뭐 그 소녀시대에 되게 유명한 노래도 아니고 힘내 뭐 좀 유명하지만 뭐 이렇게 막 4세대 여돌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내를 할 일인가? 힘내를 할 일인가? 그러니까 소녀시대의 커버를 하다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하다 못해 힘내를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는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어떤 비슷한 입지였는데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1, 2집 활동할 때는 한참 제일 인기 있을 때는 둘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 이제 뭐 각자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태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로서 아이돌로서도 아직 뭐 제일 진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4세대 걸그룹들도 존경하는 선배님 하면 전부 다 소녀시대인 거예요. 전부 다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당연한 뭐 연말 무대도 당연히 이제 그 소녀시대 무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너무나 이제 달라진 어떤 그 두 그룹의 위상에 약간 마음이 좀 쓰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어떤 위상의 두 걸그룹이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약간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엄청난 그 이제 모든 이제 그 막 존경하는 선배님 뭐 이런 질문이 뭐 시시때때로 이제 그 아이돌들이 대답을 하는데 항상 소녀시대. 근데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소녀시대를 꼽는 거는 약간 옛날 남자 아이돌들이 신화를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꼽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가는
네네. 계속해서 자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론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더걸스 팬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가 이제 소녀시대만 그러니까 좀 리빙 레전드니까 기억하고 추억하고 심지어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책에서 이제 원더걸스가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어쨌든 슬프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원더걸스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떤 병크로 인해서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전혀 원더걸스의 그거랑 맞지가 않는데요. 지윤님 오늘 술 취하셨나요? 오늘 진짜 어쩌려고 뭔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일단 막 다 던지고 보는. 네네네. 그 원더걸스 오늘 오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짜낸 포지션이 이건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원더걸스의 마지막 앨범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이제 해체를 했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시는 알못의 얘기가 아닌가. 아니 근데 연말 무대 이번에 뉴진스 혜린이 텔미 춘 거 텔미 엄청 했었죠. 떴었잖아요. 뭐 봤었죠. 그때 뭐 카라도 같이 했었고 이제 4세대 걸그룹들이 인기는 걸그룹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명씩 이제 뭐 카라,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다른 그룹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나눠서 무대를 했었던 거죠. 진짜 항상 커버 무대는 돌고 도는 거네요. 저 한창 소녀시대 팔 때는 맨날 핑클 SES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번을 굴레처럼 돌고 돌아가시고 네, 돌림 노래처럼 가고 있다. 그런 즐거움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게스트를 두 분이나 최초로 모셔가지고 걸그룹에 대해서 또 장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방송으로 남는 얘기들을 하고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원래 이걸 많이 했었잖아요. 이 멤버들이 모이면은 술자리든 밥자리든 해서 이런 얘기 이제 최근 아이돌 근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누가 좋고 어떤 노래가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새삼스럽게 녹음해보니까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약간 깊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두 분 참여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하실까요? 우애가 좋네요. 진짜. 아우 먼저, 형 먼저. 그러면은 오기님은 지난번에는 J-pop 왜 나를 먼저 여기 시켜달라고. 오늘은 K-pop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네. 뭐 어떤 게 조금 다르셨는지 혹은 뭐 오늘 녹음은 어떠셨는지. 오기님 지난번 방송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본인이 녹음하신 방송?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캐릭터가 다 있지? 방금 헛기침 하셨어요? 저 지은님 따라 해본 거고요. 네.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본인 아니신가요? 본인의 소문을 본인이 이렇게 유포를 하시는. 본인말. 왜 듣지 못하셨어요? 듣지 않으신 건가요? 못하신 건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으로. 근데 오기님 빼고 다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빨리 들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영님은 과연 다음 주에 자신의 방송을 들으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님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제가 이 지금 시골지 키웠지.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정주행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정주행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멈춰가지고 제가 아직 오기님 나온 방송은 듣지는 못했어요. 한 절반 정도 이제 박조건영님 나오는 방송까지 듣고 이제 못 들었는데 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지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시작부터 오늘 녹음실 최다 인원 아닌가요? 진짜 지금
복작복작하고 네. 네, 평소보다 공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네. 요즘 뭐 하시는지. 아, 오늘 약간 대본 써온 그런 설정인가요? 네, 요즘 다들 뭐 어떻게 사시는지 좀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아,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조금 나누고 네, 게스트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입 다물고 이것도 힘든 걸 아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됐잖아요. 네. 그 봄은 진짜 정말로 끝 이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춘곤증에 가까운 그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있고 10시간 이상 무조건 자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이거 신생아 아닌가? 나에게 성장기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그럼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게 그게 날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 네. 와우. 날마다 다르고 보통 와우. 늦게 자요, 제가. 보통 네. 늦게 자는데 그러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먹고 뭐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사부작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점심을 먹고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조금만 그렇게 놀고 나면 또 다 잠이 와요. 그럼 또 낮잠을 또 푹 한 3-4시간 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네. 낮잠을 3-4시간 주무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낮잠 어떻게 1-2시간 자지? 저는 푹 빠지는 편입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꾸는데 네. 제 꿈은 딱 이게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되게 서사가 탄탄한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꿈이 현실 기반인가요? 판타지인가요? 현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구성된 판타지죠. 네. 있을 수도 없는 내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간 당황스러운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굉장히 그리고 시간도 길어요. 안에서 며칠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보통은 현실적인데 왜냐면 판타지스러운 사람들 막 괴물 등장하고 막 네. 날아다니고 막 저도 그러잖아요. 좀비 꿈이나 네. 약간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꿈을 꾸기는 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꿈이 재밌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럼 혼자만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말해줄 수 없고 말해도 너희가 모를 거라는 게 너무 애석한데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더 꾸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보려면 잠이 살푹 깼는데 진짜 재밌는 구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구간이었는데 거기가 깼어. 뒤가 너무 궁금해 이러면 자 서둘러서 자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도 이제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이상하게 요즘 약을 늘려서 그런가? 아무튼 잠이 더 많아졌고 꿈까지 더 재밌어져서 계속 더 자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자고 왔습니다. 거의 뭐 작가, 감독 혼자 다 하시는 중이시군요. 진짜 활발하게 꿈의 세계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다 왔습니다. 지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브라이덜 샤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축가를 불렀고 역시 가수요. 네, 뭐 불렀어요? 그 친구가 원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로지의 바다 가자라는 노래였어요. 전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로지가 그 버추얼 휴먼이거든요. 네,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 인터뷰도 있었어요. 아담 선배님 고마워 뭐 이런 거요. 아담 선배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담 선배님 돌아가셨어요?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대선배 계보를 잇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계시다. 심지어 이 바다 가자가 2번째 앨범이에요. 로지의. 그래서 제가 그 버추얼 휴먼의 노래를 축가로 부르는 리얼 휴먼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다. 버추얼 따라가야지. 리얼이.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축가가 아닐까? 녹화된 거나 이런 거 있나요? 당시 장면이?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찍기는 했을 것 같은데. 보고 싶네요. 버추얼 휴먼을 구현하는 리얼 휴먼.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네, 그 시간이 노래가? 타이트해서 금방 끊었어요. 축가가 2개여가지고 신랑분이 또 이제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딱 1절만 불렀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요, 노래방. 네, 금방 끝나서 연습을 할 때는 엄청 떨고 막 준비도 막 많이 하고 이제 애인이 막 차 운전하는데